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차프로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오늘도 생생하고 빠른 미국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헤드라인을 만나보시죠. 트럼프의 치안 장악 논란이 시카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아이스 채용 박람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테네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생까지 포함한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주사령부 본부를 콜로라도에서 알라바마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연방정부에 AI 코파일럿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세멘트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해 지역사회와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시작하며 AI 고위급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에서 결속을 과시하고 가스 협력 확대를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면봉으로 귀지를 파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캐치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장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무장 방위군이 도심 곳곳에 배치돼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고, 시카고 역시 방위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 먼저 워싱턴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 도심과 지하철역 곳곳에서 주 방위군을 마주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안보 강화를 환영했지만, 다른 이들은 트럼프의 사병이라 비판하며 불신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는 욕설과 항의가 이어졌고, 또 다른 이들은 군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방위군 측은 자신들이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해 왔다고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점령군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총과 군복이 주는 위압감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 성향 도시에도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법원이 로스앤젤레스 방위군 투입 문제와 관련해 불법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맞습니다. 판사는 방위군이 교통통제와 군중관리 같은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은 포시 커미타투스 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군의 민간 치안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 효력은 오는 9월 12일까지 유예돼 행정부에 항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즉각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판결을 폭주하는 판사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에 빠진 로스앤젤레스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군대가 시민을 경찰처럼 다스릴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카고가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비난하며 곧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처럼 시카고도 곧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맞서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커와 시카고 시장 존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존슨 시장은 방위군 투입 시 당국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내렸고,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군사적 점령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펜타곤이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군 투입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수천 명 규모의 방위군 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통계를 보면 시카고의 폭력 범죄율은 올해 들어 오히려 23%나 감소해 지난 50년 중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율은 하락세인데도 대통령은 시카고를 살인 수도라고 부른 셈이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연휴 기간 발생한 총격 사건을 근거로 시카고를 살인 수도라고 비난했지만 통계적으로는 다른 미국 도시들이 더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주민들과 노동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No Troops in Chicago를 외치며 방위군 투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카고는 공동체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며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장악 시도가 워싱턴에서 시작돼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그리고 시카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치안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과 민주주의의 경계, 그리고 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카고에 실제 방위군이 배치될지, 그리고 법적 정치적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장악 조치가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텍사스 알링턴에서 열린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채용 박람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 작전을 예고하며 10,000명의 신입 요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류 접수를 위해 3,000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람회장은 조국을 수호하라는 구호와 군사적 이미지로 가득했으며 전직 군인, 전직 경찰, MMA 파이터 출신 등 다양한 지원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일부는 불법 이민이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늘린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인신매매와 마약 밀수를 막고 싶다며 지원 동기를 밝혔습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스의 강압적 단속 방식과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서명 보너스와 나이 제한 완화까지 내세우며 대규모 채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서도 단속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테네시주는 모든 공립 차터 스쿨 학생들에게 매년 총기 안전 수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유치원생들은 알파벳과 숫자뿐 아니라 총기의 방아쇠, 총구, 총열을 배우며 나이에 맞는 안전 규칙을 익히게 됩니다. 수업은 총기 보관, 학교 안전, 부상 예방을 주제로 하며 실제 총기나 실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아이 교육은 필요하지만 안전한 총기 보관법을 성인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총기 사고가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미국에서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우주사령부 본부를 콜로라도에서 알라바마주 헌츠빌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정치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알라바마주 의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헌츠빌은 나사 마셜 우주비행센터와 레드스톤 아스널 기지가 있어 항공 방위 산업의 핵심지로 꼽힙니다. 반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공군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내세우며 본부 유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콜로라도 잔류를 결정했으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뒤집힌 것입니다. 트럼프는 알래바마에서의 압도적 지지와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콜로라도의 선거 방식을 언급하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위성 방어와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우주사령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몇 주 안에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새 집을 사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모르게지 금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허가 절차간 간소화로 주택 건설을 촉진해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조달청과 협약을 맺고 자사 AI 모델 코파일럿을 정부 전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1년간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연방기관들은 AI 기반 생산성 도구를 무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연 0.47달러에, 오픈AI와 엔트로픽은 챗 GPT와 클로드를 각각 1달러에 제공하는 등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정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서비스까지 할인 적용해 첫 해에만 31억 달러 절감 효과를 내고 3년간 총 60억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서비스와 보안을 강화하고 세금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디애나주 미첼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공장은 원래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장치에 투입될 5억 달러 지원을 전격 취소하면서 지역사회와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멘트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8%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으로 유럽과 중국은 이미 친환경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단이 미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게 하고 중국의 기회를 넘겨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역 주민과 업계는 200만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분노를 표시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기후 친화형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미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이 9월 한 달간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공식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표 행사로는 오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AI와 국제평화와 안보 고위급 공개 토의가 열리며 이는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예정입니다. 김상진 주 UN 대사 대리는 한국은 평화 발전, 인권의 가치를 국가 DNA로 새겨온 만큼 효율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장국 활동에는 북한 관련 별도 회의는 없지만 도발 시 즉각 대응 회의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북한 인권회의를 연 데 이어 1년 3개월 만에 의장국을 다시 맡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이란 등 주요 국제 현안 논의도 주재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승절 행사 상호 방문으로 밀착 관계를 드러내고 가스 공급 확대를 포함한 20여 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공급량을 늘리고 몽골을 경유하는 신규 가스관 건설에도 합의해 중국의 장기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세계 질서 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제재로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확보한 중국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면봉을 귀 속 깊숙이 넣어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귀지는 귀 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 곰팡이를 막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면봉을 사용하면 귀지를 더 깊이 밀어넣어 청력 저하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고막이 손상되거나 청각뼈가 흔들려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는 씹거나 말할 때 턱 움직임으로 스스로 청소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샤워 후 물기가 있을 때 수건이나 면봉으로 귀 입구만 살살 닦는 건 괜찮지만 안쪽으로 넣는 건 금물입니다. 귀지가 잘 빠지지 않거나 귀 보청기, 피부 질환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빈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애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네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세월이 아닌 생활이다라고요. 오늘 좋은 생활로 하루를 채우시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